위기에 빠진 조선업계. 경기 침체로 국내 조선 산업이 끝을 알 수 없는 불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조선소에서 3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고 임금 체불액은 787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과연 해답은 없는 것일까? 조선 산업은 사실 국내 산업이 아니고 글로벌 마케트에서 우리가 하는 산업이거든요. 조선 산업이 무너지니까 대체 산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는 대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한 목소리로 로드맵을 잘 짜서 거기에 맞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는 어렵다. 조선업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 경남 거제의 조선소. 이곳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움직였던 곳이었다. 하지만 그 영광을 잊은 지 오래다. 밤낮 없이 요란하던 기계 소리가 몇 달째 잠잠하다. 여기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풀로 차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블록들을 만드는 이 공장이 전부 다 차 있었는데 그 이후에 4월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비어졌고, 다시 경기가 좋아질 거라 믿었지만 기회는 쉬이 오지 않는다. 조선단지를 함께 지켰던 동료들도 기다림에 지쳐 하나둘 둥지를 떠났다.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기대하고 버티는 이들도 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지는 거죠. 우리 공단은 이 삼성중공의 사회협력사이기 때문에 그 선박 블록 위주로 공장들이 만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건 조금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조선소 단지가 있는 통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선박용 부품 절단 사업을 하고 있는 정현면 씨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겹다. 완전히 스톱된 지가 벌써 올 초부터 완전히 스톱돼가 지금 전혀 가동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이쪽 장비도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어떤 그 특허를 낸 어떤 장비, 자동화 장비인데 이 라인도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완전히 스톱되는 상태입니다. 호황기 때는 한 달 작업량이 2,000톤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4분의 1 수준인 500톤이 고작이다. 공장 유지가 힘들어 눈물을 삼키고 직원 반 이상을 정리했다. 지금은 조선업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선 발주가 안 되니까. 발주하는 선사가 해상 물동량에 비해서 세계 선봉량이 너무 넘치니까 새로운 배를 발주할 이유가 없죠. 또 하나는 조선소가 그 사이에 선박뿐만 아니고 해상에서 석유나 가스를 생산하는 해양 구조물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많이 확대시켰는데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쪽도 발주가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조선 해양 플랜트가 동반 침체가 일어나는 게 지금 현재의 조선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적색 신호가 켜진 조선업계는 지역 경제도 출렁이게 했다. 거제의 한 조선단지 앞 상가. 한때 퇴근 시간이면 가게마다 장사진을 이뤘던 이곳은 이젠 손님 구경하기 힘들어졌다. 월세조차 낼 수 없어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했고 마치 유령 도시같이 상가는 변했다. 저희 단골 손님 밥 데워 먹는 손님들
달박 같은 경우 2팀 있는데요. 그 말고는 오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루에 2팀을 받는 것이 매상의 전부다. 장사를 접을까 말까 수십 번도 더 고민했지만 단골 손님 생각에 놓을 수 없었다. 앞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 밥을 대주거든요. 야간에 일하는 애들한테 도장이나 샌딩에 밥이 들어가면 4개월 동안 밥값 한 번 못 받고 밥 대준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했어요? 빚만 나요. 조선소 협력업체 직원들을 보고 자금을 모두 털어 건물을 지은 할아버지는 빈 방을 보면 한숨부터 쉬어진다.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약 한 70%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한 2년 전 비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인내를 인하시켜놔도 그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육실은 이제 공실을 현재 노후를 책임질 든든한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애물단지가 됐다. 언제쯤이면 얼어붙은 조선 경기는 풀릴까 갑갑하다. 대한민국 조선업을 이끌던 전문 인력 중 절반이 직장을 잃었다. 주경만 씨도 그중 하나다. 선생님 명함이십니까? 예, 명함인데 요 그만두기 전에 다니는 회사에 2달 전에 있던 회사인데 좀 다시 또 갈 줄 알고 명함을 안 버리고 이렇게 보관하고 일할 수 있는 기대를 하면서 자주 보고 일하고. 대형 조선사 협력업체에서 관리직으로 일했던 경만 씨는 갑자기 퇴직 명령을 받았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가족의 얼굴이었다. 셋째 딸입니다. 셋째 딸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살입니다. 아버지가 놀고 있다고 대학교도 갈까 말까 망신 중이니까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마음이 좀 복잡한 모양이에요. 가장이라도 좀 확실하게 뚜렷하게 물어보고 어떻게 할래 이 물어볼 건데 나 자신도 말할 그 입장도 못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 25년의 세월 동안 청춘의 전부를 조선소에 바쳤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다. 밥을 보면 전에 일했던 생각이 많이 나고 이러고 싶은 욕망도 생기고 그런데 현실이 안 따라주니까 마음이 착잡합니다. 저녁이 되자 김광희 씨가 집을 나선다. 도착한 곳은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 나 이거 잘못했어. 어떤 거? 아니 이거 뭐 물건이 하나 안 왔는데 별품인데 내가 모르고 여기 확인을 눌러버렸어. 본사에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확인 누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 한 개. 안 되는데. 아우 이거 하나 한 개 안 들어왔는데. 광희 씨는 한 달 전 아내와 함께 편의점을 차렸다. 편의점은 한 이번 주 월요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한 4일 됐죠. 광희 씨도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피해갈 순 없었다.
제가 바깥에 일은 지금 뭐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집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편의점에서 좀 오래 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쉽게 좀 접근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면접 제안 좀 해줘가지고 저 입장에서는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장의 갑작스런 퇴사는 가족의 삶을 바꿔놓았다. 진짜 그야말로 아무 생각이 없었어. 아 이게 우리한테도 오는구나 이런 생각. 괜찮아. 뭐 먹고 살지 이런 거죠. 진짜. 그냥 안쓰러웠어요. 그냥. 그래도 옛날에는 조선소에서 그래서 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 진짜 한순간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통보도 없었어요. 갑자기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는 저한테 미리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이제 소갈이 하다가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지나서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좀 마음이 안 좋았죠. 혼자 소갈이 했다는 게. 재취업을 바랐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어 은행 대출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마련한 가게. 이곳은 마지막으로 던지는 승부처다. 나중에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조선이 다시 뭐 몇 년 전, 10년 전처럼 부활이 되면은 그때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봐야 되겠죠. 요거보다 더 좋은 길이 있으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여기에 좀 내 모든 걸 일단 한번 걸어보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게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 가리워진 나의 길.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주역들이 좌절 속에 방황하고 있다. 그들 앞에 놓인 짙은 어둠은 언제쯤 거쳐질까? 중소조선연구원의 한 작업실. 레저 보트 엔진 교육이 한창이다. 반대로 돌려. 반대로. 중소조선연구원은 작년부터 조선산업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교육을 하고 있다. 자, 오존은요 시동도 잘 걸리고 물도 잘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 RPM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이 아이들 RPM이 높으면 기어가 들어가기가 힘들고 기어가 빠지기도 힘들고 굉장히 엔진 소리가 고RPM입니다. 풀고 첫 교육이 이루어진 작년에는 약 5개월 동안 2,772명이 교육을 받았고 조정이 하고요.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607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교육비가 무료고 실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돼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다. 조선 업종에 다니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어떻게 조선 관련 재취업 과정이 교육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와서 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장점은 일단 이렇게 비싼 기계를 무료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 한국이 아직 이렇게 이 보트 시장이 이렇게 흔하게 만져볼 수 있는 기계는 없거든요. 잘. 보트 디자인부터 엔진, 실내 인테리어 등 전문 기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경력자들이 직접 가르친 것도 한몫했다. 그건 아니죠. 이건 마감이. 자, 뒤로 누워보세요. 원래 배 모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배 탄 사람이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뒤에 쿠션을 좋죠.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트를 만지며 몸으로 익히는 교육생들. 이것이 짧은 시간 동안 재취업자가 많이 나온 이유다. 나사 박는 거 100번씩. 이 관련돼 가지고 전문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제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고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좀 이런 교육들을 해주니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업 교직자들이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고 외부 기술 유출도 막을 수 있어 앞으로 교육은 더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이제 타겟을 맞추고 하기 때문에 취업률은 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취업보다는 오히려 상업 쪽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선박 절단 사업을 운영 중인 정선면 씨가 최근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예, 보세요. 예, 가봅시다. 예. 시원하네. 물론 선박과 관련된 사업이다. 이 배는 만들고 바로 이걸 붙였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개. 저쪽하고 이쪽하고. 별 문제점 없었습니까? 물이 샜다거나 뭐. 문제점 없습니다. 이걸 장착하기 전에는 그 바킹 그냥 우리가 였는 그냥 구리스 바킹을 넣어가지고 그냥 잠갔다가 열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걸 잠궈놔도 물이 들어와요. 정선면 씨는 5년 전 선미관 실링 장치를 개발했다. 그리고 들어가서 빼고 뭐 바킹 그런다고 일 크잖아요. 빼고 엮고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이걸 해놓으니까 뭐 그냥 할 게 없습니다. 진짜. 조선업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 6월부터 선박 절단 산업이 줄어들면서 실링 장치 산업에 눈을 돌렸다. 계산에 있는 이 바디와 여기에 있는 저희들 카본에 대한 그 특허입니다. 카본과 안에 있는 텅스텐이 마찰에 의해서 이 마찰이 달된 마찰에 의해서 밖에 있는 해수가 안으로 삽입되지 않는 그런 현재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를 차단하는 원리는 간단하다. 선박의 엔진이 작동하면 프로펠러와 연결된 관으로 해수가 들어오는데 관이 노후가 될수록 많은 양의 해수가 배에 찬다. 이때 고강도 탄성체로 만든 실링 장치를 부착하면 해수 유입을 막을 수 있다. 선박에 들어온 해수는 엔진을 부식시킬 뿐만 아니라 연료의 기름과 섞여 바다로 유출된다. 이것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당연히 안 되네. 기관장이 잠이 들었을 때는 물이 많이 살 때는 요 샤워 들어갈 때 좀 배에 운항할 정도의 위험할 시기도 아주 많습니다. 몇 년만 하면서 이 사고가 하면서 나는 이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작동이 안 돼가지고 예인 돼가지고 가로 가는 가에 저 뭐
가는 상태도 많이 발생하고 합니다. 관리도 한결 수월해졌다. 기존 잠금 장치는 때마다 부품을 교환해줘야 되지만 이 장치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는 뭐 협력 업체라 할지라도 모기업만 쳐다보고 뭐 영업을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어떤 그런 독보적인 어떤 기술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으로의 전망은 괜찮은가요? 앞으로 전망은 저 실링 사업은 괜찮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확신합니다. 긴 불황의 늪에 빠진 조선업을 구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제작진은 싱가포르에서 힌트를 얻기로 했다.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예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육 중심지이자 해상 관광 산업이 발달한 나라다. It's a very ideal city. You know, you see everything organized. The transport is very efficient. People are so disciplined. The place is just beautiful and clean. Time before I was talking to my daughter, if we get a chance, why don't we come again after a year or two? So definitely it's a good place, I can say. Singapore is great. It's so clean. It's lovely. This is our second time here. Thoroughly enjoying it. 전 세계 여행객들이 싱가포르를 찾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2011년부터 매년 열리는 슈퍼 요트쇼를 보기 위해서다. 올해 7번째로 열리는 요트쇼는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서도 주목하는 대형 이벤트다. And I travel a lot and I love yachts and sometimes I sail in Greece, in Croatia and I'm looking at finding a place to sail in Southeast Asia actually. This Singapore Yacht Show makes Singapore very prestigious and it brings a lot of regional tourists to come here and visit Singapore. You know, they feel good. They feel prestige, premium. 싱가포르의 요트쇼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참가하는 보트 업체의 수준도 수준급이다. Yes, so welcome on board MCY 86. This is a beautiful yacht, as you see. It's an Italian-made yacht. They made in Monfalcone. And the very famous element about the brand is that they have cooperation with the Nuvolari Leonard Studio. This is a super yacht designer. 회의실, 음악실 등 고객이 원하는 대로 내부를 꾸밀 수 있는 것은 기본. 마치 고급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보는 것처럼 침실부터 주방, 발코니까지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다. Wow, so beautiful. Yeah, very much so. If it's his choice, absolutely. How do you find the boat? How do you like it? I love it. It's the best boat I've been on. 체험은 곧 계약으로 이어진다. 買いに来ました。This sign. He came here to buy the boat. Yes. International #1 boat. Princess 35 Beta new #1. 이 보트쇼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오는 이들도 적지 않다. 밤이 돼도 요트쇼의 열기는 쉬이 가라앉지 않는다. 행사 첫날부터 판매된 요트가 제법 눈에 띈다. 올해 7번째로 역사는 짧지만 거래는 유럽 시장 못지않게 활발하다. This is not a yachting destination as such. Thailand and Indonesia are cruising destinations, but Singapore is the business hub
And so the reason that we chose Singapore as the location for the main industry platform, the hub of the business of yachting in Asia, is because this is really by far the best location for such a show. It's got the infrastructure, it's got the access, the transparency, it's got all the luxury side as well as the financial and business side. 마리나 전문가들은 마리나 산업이 조선 기술 외에 인테리어, 마케팅 등 다양한 기술이 한데 모인 첨단 종합 산업이라고 말한다. 마리나 선박이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는 살아난다. The app looks like this. We have a news feed where you can see the up and coming events, the events that you can buy the tickets for. You can do all the ticketing on the app itself. Venues, we are going into dining and bar options, so you can take a look at what is available. Yeah, and then near me, these are the events going on around wherever you are. Yeah. 작은 칩이 달린 손목 밴드는 장내 입장은 물론 간단히 식음료도 해결할 수 있다. 요트쇼 1일 입장권이 싱가포르 달러로 50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43,000원 정도인데 이 중 10,000원 정도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So we just love the cashless system. Yeah, you save time buying stuff like sausages or beer. Don't have to cramp for cash. Awesome. It was very convenient, and we've been able to buy everything we want easily and quickly. All events like this need sponsorship. It needs money. So the sponsor comes from people where they felt that they are relevant to them. So they are supported by the engineering of the yacht, people who supply engine to the yacht, yacht manufacturers. They want Asia to be the next investment for them. So that's why they are all supporting our Singapore Yacht Show. And this is the platform. Singapore Yacht Show is for them to come to promote their brands, to make it visible to Asia. 네로라 하는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주목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싱가포르 슈퍼 요트쇼. 요트쇼는 단지 요트 거래를 위한 장소가 아니다. 하나의 산업 박람회인 것이다. 항만 바로 옆에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호텔이 있다. 지붕에 배를 얹혀놓은 모습을 한 이 호텔은 유흥시설부터 쇼핑몰, 연회장, 전망대 등 없는 시설이 없다. 특히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수영장은 하늘 위에서 수영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늘 투숙객들의 예약이 넘친다. It's really quite a substantial impact that we've had since we've opened in 2010. The statistics include the fact that we have added 1.25% to the GDP. Island-wide, it's estimated that we've created 46,000 jobs. But beyond the statistics and the numbers, I think that another thing that we've done for this market in terms of jobs is created a new category of jobs, a new career track for people who want to be involved in tourism or tourism-related activities.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한가운데 위치해 접근이 쉽고 거의 모든 항구가 마리나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항해를 원하는 요트 애호가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So I think it's a question of educating people as to how they can enjoy yachting in Korea. Because I mean, sure, there are some beautiful things. I've seen some of the coastline around there, around Busan, around the south coast and so on. And there's some beautiful places to go cruising. So it's a question of identifying those places and explaining to people about those places, advertising them in all the promotions that you do, so that people understand, oh, that's really nice. And then you show them how easy it could be to go there on their boat, how they could enjoy it.
In other words, I think the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it, to educate people in how to enjoy yachting and the yachting lifestyle. 우리 마리나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문화인식 개선입니다. 바다는 즐거움이고 미래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언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특히나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요트나 모터보드를 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줘서 바다에 대해서 새로운 그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문화인식 개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요트나 모터보트를 개발할 수 있는 R&D 인프라도 추가적으로 해서 수리,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뭐 비즈니스 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는 겁니다. 한때 수출입 물류를 담당했던 북항. 이곳은 신항 개발과 함께 기능을 잃고 방치됐었다. 하지만 버려졌던 땅이 부활하려 한다. 2020년까지 마리나 시설을 기반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북한 재개발의 목적은 국가 경제 활성화, 국민 경제 활성화가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 그리고 그동안에 항만으로 인해서 가려져 있던 그 항만을 친수 공간으로 이제 바꿔서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마리나를 통해서 해양 레저 활동의 저변을 좀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 지형을 이용해 관광과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싱가포르처럼 북한 역시 마리나의 특성을 활용해 대형 복합 리조트와 상업시설, 야영장, 온천 조격장 등 마리나 편의시설로 단장한다. 북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원도심의 어떤 경제도 과거에와 같이 부흥시키자 하는 취지인데, 본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은 약 31조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고 1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북한 재개발을 계기로 더욱 탄력받는 사업이 있다. 바로 보트 시장이다. 부산에서는 매년 보트쇼가 열린다. 싱가포르에 비해 작은 규모지만 매번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참가하는 보트 업체들의 기술도 점점 향상돼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시장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 육상에서 바퀴를 굴려서 주행을 쭉 하다가 해상으로 진입을 하면 진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제 물을 감지하게 돼서 바퀴가 홀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퀴가 접히게 되면 선체 헐 밑부분이 다 전체가 이렇게 일치가 되게 돼서 물의 저항을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특징은 친환경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구조적으로는 이 폰톤이라고 부르는 챔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챔버 구조로 하면 내부가 배위되어서 완전히 공기로 차 있는 부력통을 의미하고, 선체가 파손에 의해서 침수되더라도 배가 가라앉지 않게 되는 그런 안정성을 가진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낯선 마리나 문화. 하지만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여가 생활이 늘어나면서 마리나 산업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졌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보트였는데 만약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도 많은 것 같네요. 평소에 이렇게 보트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보트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향후에 돈을 좀 벌게 되면은 구입할 의사도 약간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여러 지인분들하고 낚시도 이제 유선배를 많이 타고 그래 하다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비슷한 작은 배가 지나다니더라고요. 외국도 그렇고. 그래서 저 작은 배를 내가 한번 사보면 얼마 정도 할까 하다가 이제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레저 선박을 등록한 선박수는 2007년 대비 약 3.8배가 증가했고 선박 조종 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약 2.6배 증가했다. 마리나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양에 대한 공간이거든요. 인간들이 그 자연하고 환경하고 바다하고 이것들이 좀 접점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이제 바다인데
바다라는 공간이 우선적으로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되고 그 공간에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장비를 공급을 하고 그 공급된 장비를 가지고 거기서 즐겨야만 이게 마리나 산업, 해양 레저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부산은 해운대를 포함해 수상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관광 자원과 수많은 항구, 그리고 동북아시아인 일본과 중국의 중간 위치에 있어 마리나 산업이 성장하는 데 최적의 입지 요건을 갖고 있다.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여태 탈래 짱짱.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와서 뭐 낭만 있는 곳에서 이렇게 유튜브 타고 경치도 구경하고 하니까 행복하네요. 자. 고마워. 부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해양 레저가 이젠 일상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이때까지 레저 산업이라고 그러면 육상에서 마라톤이라든지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발달했습니다만 바다에서 즐기는 것은 정말 새로운 산업이고 특히나 요트나 모터보트를 만드는 제조 산업, 그다음에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산업, 이 2차 산업, 3차 산업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3월 부산 국제요트쇼에서 보트를 계약한 유진우 씨. 보트가 완성된 기념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왔다. 그동안 방파제에서 낚시를 즐겼는데 오늘은 보트를 몰고 앞바다까지 나갈 생각이다. 보트를 구입한 뒤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또 나오고 싶지? 다음 주에 또 나올까? 그래. 자. 던지고. 아차. 세상이죠. 이 여가를 즐면서 나가지고 낚시도 하고 애들도 이렇게 레저도 만끽시켜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나오시죠? 재밌어요. 집에만 있으면 뭐 게임밖에 그런 게 할 게 없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뭐 이렇게 낚시도 즐기고 뭐 여러 가지 것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아요. 해양 레저 보트가 일상 레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뛰어난 조선 기술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요즘은 신소재인 알루미늄으로 만든 보트가 대세다. 기존 보트보다 설계나 특수용접 같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 인건비가 많이 들지만 그만큼 견고하고 고객 만족이 높다. FRP는 세계적으로 이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 지정 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소각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을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물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FRP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물이 침투를 해서 무거워지는 반면에 알루미늄은 비중의 변화 없이 물성 그대로 훼손할 때까지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조선 기술은 세계 레저보트 시장에서 통하고 있다. 이날 한국의 선박을 계약하기 위해 필리핀 보트 바이어가 부산의 한 제작사를 찾았다. Yeah, we'll send you the documents and just put together. I just realized that it's more efficient because it can last for 30 years. So if we're going to supply this, especially for our government and for government use, I think durability is very important. And so we're really impressed of how things are done here.
그러니까 레스큐 보트 7대, C 페트롤 20대. 20. 예. The big volume is the fishing boats, which Fishing is boat. about 1,000. 1,000. Because Philippines is an island, right? A group of islands, 7,000 islands. 양이 많고 네. 이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현지에 생산 공장을 만들어 두고 이쪽에서 기술진만 파견이 돼가지고 설계하고 이런 건 이쪽에서 하고 현지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현지에서 수급해서 선체를 만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쉬운 일일 수가 있어요. Thank you. Thank you. 처음 검토하신 거는 FRP 보트였는데 이제 우리 쪽에 와서 이제 우리 쪽 실적들이나 실제 이제 건조하는 장면들을 보고 빠른 배는 알루미늄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뭐 좀 비즈니스 잘 될 것 같습니다. 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레저 선박은 급변하는 트렌드를 읽고 고객의 성향을 맞추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요트 제작사는 제작 초기에서부터 철저하게 고객에게 맞춰 제작한다. 선주의 요구사항에 의거해서 뒤쪽 공간을 아주 넓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쪽은 그 편의시설상 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고요. 한 가족이 단란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파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대형 선박을 만들 때 필요한 중장비 설비를 제작하는 회사였다. 하지만 더 이상 대형 조선 산업을 바라보기엔 어렵다고 판단. 7년 전부터 요트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었다.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은 이미 어느 정도의 많은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한 것은 품질 그리고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질하고 디테일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에 첨가가 된다면은 세계 시장 어디 나가도 이러한 소형 선박, 중형 선박 그리고 대형 선박까지도 어디서 빠지지 않는 그러한 큰 좋은 기회와 시장을 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일제기 요트 시장에 뛰어든 기업이 있다. 이 요트는 40피트 알루미늄 세일링 요트고요. 지금 성과는 3억 5천 정도 됩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알루미늄 선박을 가장 먼저 시도했고 유럽처럼 철저히 고객 맞춤형 방식을 기본으로 한 고급 요트를 만들고 있다. 현재 기술 개발은 소형 요트를 제조하는 유럽의 어떤 대중화된 요트 회사들이랑 비슷하게 제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같은 배를 지어도 성과가 더 비싸도 한국에서 배를 짓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나 그런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야 될 테고 여객선 유럽이 그 비싼 인건비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성장하고 있듯이 한국도 한국만의 여러 가지 선박 중에 굉장히 고부가치 선박, 뭐 LNG 캐리어라든지 대형 컨테이너라든지 탱커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국이 기술 개발을 계속해가면서 차별화를 두면 한국도 뭐 세계 시장의 3분의 1 정도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1위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레저 선박 후발자인 한국이 세계 시장에 진출해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력이 중요하다. CGI 블록의 장점은 이 압력, 실린더 압축 행정에 의한 압력에 상당히 우수하고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내열성이 좋아서 엔진 자체의 수명이 상당히 깁니다. 자동차의 엔진을 기반으로 아시아 유일의 선내기 엔진을 만들고 있는 이 회사는 최근 IoT 기술을 활용한 엔진 관리 시스템으로 해외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엔진의 이상 유무를 알 수 있다. 지금 해당 엔진이 어느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고 또 그 고장된 내역이
어떠한 사항이다라는 것을 고객하고 저희 본사 그리고 대리점이 동시에 서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면 엔진에 부착된 단자를 통해 보트의 위치와 운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선박 관리도 한결 쉬워진다. 처음에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해외 제품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식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이렇게 경제적이고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다른 외국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뭐 전혀 이렇게 딸리거나 이런 걸 못 느끼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수상 택시에는 저희가 한 30% 점유율, 현재 30% 점유율이고 앞으로 조금씩 또 늘어나고 있고요. 네, 해군, 이탈리아 특히나 해군에서는 작년에 저희 엔진을 36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고속 관정으로만 들어가는 그런 엔진에 이제 그런 배에 탑재가 돼서 이탈리아 해군을 누리고 있죠. 해양도시 부산을 선두로 인천, 경기도, 강원도에 마리나 항만시설이 속속 개장하고 있다. 그만큼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이다. 기장님, 여기 저희가 실리콘 처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거는 거의 소모 고거라고 보시면 되고 데킹질 할 때 네. 여기에 날카로운 거 많이 하시면 이렇게 손상이 갈 수 있거든요. 네. 가드도 그냥 그대로 쓰십시오. 브러쉬 같은 걸로 하는 것도 잘못하면은 너무 세게 하지 마시라는 네. 말입니다. 아주 그냥 그 심혈을 기울인 걸로 나는 이해를 하니까. 오늘 새로 만든 선박이 첫 출항을 한다. 레저보트를 갖는 것이 꿈이었던 최길선 씨. 드디어 오랜 소망이 이루어졌다. 운전하니까 아이고 30년 만에 선물인데 좋지. 안 좋으면 뭐하러 해. 이 더운 날에 좋으니까 하는 거지. 처음엔 아내가 반대를 했었다. 레저보트는 가진 자들이 누리는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트를 타보고 생각이 변했다. 행복한 노후를 함께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생겼다. 은퇴 후에 그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진 그 삼면이 바다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에 관심을 갖고 또 배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경험해보자. 경험을 해보고 좋아할지 나쁘할지는 해보고 나서 정하자 하는 그런 마인드로 배를 구매하고 또 이런 수상 레저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빛나는 영광이 지속될 것 같았던 조선업은 지금 미로 속에 서 있다. 이대로 포기한다면 계속 제자리일 것이고 불안해도 가능성을 믿고 발을 내딛는다면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요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탑10 국가 중에 6위가 대만이고 8위가 중국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슈퍼요트 시장을 대만과 중국이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충분히 우리가 조선 실력 뛰어나죠. 그런 IT 실력 뛰어나죠. 모든 실력들 뛰어납니다. 우리가 단지 시도를 안 했을 뿐 아닌가. We definitely read about your own developments. I know that there are smaller yachts that are sailing in the region. I think there are also a few yacht builders building smaller yachts. So slowly it is evolving into an interesting region that is now hopefully embracing the big yachts also. All the investments and the cooperation between entrepreneurs and the government to create coastal development is I think vital to make sure that Korea becomes a region that you cannot miss. And then we'll absolutely put it on our agenda. 고용 창출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업체나 기자재 업체나 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선순환의 어떤 모습이 되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는 거죠. 살려놓으면 틀림없이 한국 산업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믿음. 그 대신 우리 조선업계 입장으로 보면
또 이제까지 너무 키워놨던 우리 어떤 여러 가지 방만함, 우리가 미흡함, 우리 설비의 또 이 설비나 이런 부분들의 그 방대함, 이 참 넘치는 이런 모습들을 좀 정비하고 좀 체질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마리나 산업. 지금 조선의 부활이 시작됐다. 달을 찾아 떠나가려 해 이제